베트남의 전기차 제조 기업 빈페스트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세우기 위해 약 1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2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는 노스캐롤라이나와 베트남의 공장에 이어 세 번째 생산 공장입니다. 또한 빈페스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 자체 유통업체를 시작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인도, 말레이시아, 중동 및 전 세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확장은 인도네시아의 니켈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노력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에 빠졌고 지방 정부는 이를 살리기 위해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오닝성 성도에서는 대학과 고교 재학생들이 아파트를 구매하면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학 졸업자에게 주택 구매 취득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부모가 자녀의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젊은 세대의 외출을 막으려는 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티그룹은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이 예상됩니다. 이 개편은 주가 하락을 바로잡고 더 직접적인 경영, 통제를 위해 이루어지며, 주요 사업 부문이 5개로 단순화되고 3명의 지역 책임자가 해임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감원 규모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CEO는 이 결정이 어려운 것임을 인정하며 주주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개편은 2021년 CEO 취임 이후의 전략 중 하나로 사업 매각과 규제 문제 해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티그룹 주가는 이 소식에 반응하여 상승하였고, 전 세계 인력 감축은 10에서 12%로 추정되며 최대 216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정상회담을 가졌고, 중국은 이를 주시하며 러시아와의 곡물 무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기업은 곡물 운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 국유기업이 러시아의 물류허브 건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며, 이 협력은 양국의 이익을 가져다주며 국제 곡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가 AI 인사이트 포럼에서 대면하여 종합격투기 현피를 두고 입씨름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몇 달 동안 현실에서 격투를 벌이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 AI 인사이트 포럼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그가 원한다면 현피를 하겠다는 가능성을 남겼고, 저커버그는 의회를 빠져나가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인물의 갈등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개인적인 경쟁과 갈등이 뒤에 숨겨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 비구이 위안이 미상환 채무로 인한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발행한 108억 위안 규모의 채권 중 마지막으로 상환 기한 연장 투표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억 9,200만 위안의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 유동성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이미 올해 상반기에 큰 손실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내년에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상환과 1조 3,600억 위안 규모의 부채 상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독일 정부는 산업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올해 경제가 성장이 아니라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GDP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에는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4분기에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연간으로 봤을 때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런 예상은 국제통화기금 IMF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 등 다른 기관의 전망과 일치하며, 중국의 수요 약세, 인플레이션 고착화 등이 독일 경제의 어려움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유로존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도 유로화, 가치 하락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전망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었으나 최근에는 9차례 연속 인상을 고려하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ECB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최근 8주 동안 하락했으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가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존 경기가 미국보다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제 디젤 시장에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의 생산 억제가 주된 원인으로 전체 디젤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에서 디젤 가격이 원유보다 높아지고 디젤 유형 연료가 희소성을 띠며 공급 제한도 있습니다. 디젤 생산량의 감소는 겨울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과 오펙 플러스 사인의 원유 생산 감소로 더 악화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디젤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는 유럽에서 특히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에서는 주로 대형 트럭과 기차 연료로 사용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 8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져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번 달 금리 인상은 아직 확실치 않으며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위축 가능성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 미지수로 여기며 현재 금리 수준이 내년 중반까지 목표치인 2%로 물가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